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호입니다. 최근 증시가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하락의 주요 요인과 시장이 놓여 있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글로벌 증시 약세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를 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불발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상업적으로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초토하겠다는 이란의 석유 관련 발언을 하면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확정 우려와 함께 유가가 3%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이 1519.9원까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된 모습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대형주인 마이크론이 약 10% 이하로 하락하면서 IT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같은 와이 D램 가격 하락 전망까지 겹치면서 한국 반도체까지, 이제 국내 반도체까지 이제 부담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이 거의 뭐 40%가량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만약에 뭐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증시 역사상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닌 외부 변수로 인해 종목들이 밀리는 경우에는 좋은 종목들이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현금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존 종목들 내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 종목이지만 이 종목들은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항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이젠 기관매입대 물량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금 정도의 시세에서는. 그때 역시나 조정의 흐름이 나왔죠. 물론 시장이 고가 돌파가 나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가 돌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요. 왜? 이 두 종목의 비중이 크고,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관 외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시세를 넣는 게 지수 끌어올리기엔 더 편하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뭐 사이차사 밀리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시세가 덜 나온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 내에서 저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럼 현금이 없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차분히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기존 종목들을 보도록 하는데, 전체 종목들이 아니라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지고 정책인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몇몇 종목들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PF. 이 종목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 봐요. 근데 이게 빠진 게 배당락이라서 빠진 겁니다. 왜냐면 배당락인데, 이 종목이 그 공시를 보시면, 이거 제가 배당락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신경 쓰지 못했다. 다만 이 기업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SBB테크하고 TMC 지분만 합쳐도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시총이 1,400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 가치가 5천억인데 3분의 1만 잘라도 1,600억에서 1,700억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종목은 30% 정도는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시장 흐름도, 일단 외부 변수에 의한 시장 흐름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젠 배당락이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주 한 주당 193원, 그 다음에 TMC 주식 0.032주 정도, 그러니까 0.03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당 0.03주를 배정 받는 겁니다, TMC 주식을. 그래서 508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대략 한 7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배당을 700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한 주 가지고 있으면 7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이 배당 공시가 뭐 여러 개 나왔냐면, 어디 보자.
결정이 2월 26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TMC 주식을 한번 보는 겁니다. TMC 주식을 보면 2월 26일이 이 부분이거든요. 15,750원을 기준으로 했을 테니까 이 기준으로 7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때는 거의 한 7, 80%까지 갔으니 그럼 한 900원, 대략 한 1000원까지 늘어났었던 거거든요. 한 주당 1000원? 그러다가 또 밀린 겁니다. 근데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TMC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이하로 확 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4월 24일날 이젠 그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 한 주당 이런 배당 금액 KPF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는 들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금일 배당 나가까지 들고 계셨기 때문에 4월 24일날 들어옵니다. 거의 한 700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나중에 1000원의 가치가 될지 아니면 뭐 그대로 700원의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트 TMC의 그런 차트 베이스를 보면 여기서 끝날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눌림 잡고 한 번 더 상방을 치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4월 24일 날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28,000원까지 회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상으로 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왜냐면 4월달은 증시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체기를 거쳤기 때문에 4월 흐름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 그대로 배당금만큼 그대로 내려간 것 뿐입니다. 700원치 조금 더 내려갔네. 조금.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게 KPF의 그런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121선 이하로는 거의 밀질 않았어요. 밀려도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쉽게 밀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121선 지지만 받으면 바로 또 회복을 해줍니다. 전고점까지. 그렇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다시 또 재차 회복되는 흐름까지 본다면 이 종목은 가지고 있을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저는 지분 가치 한 3분의 1 정도 잘라서 계산을 하거든요. 3분의 1만 잘라도 한 1600억에서 1700억이니까 지금 1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해도 20, 30%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PBR도 낮아요. PBR도 0.5배 정도 됩니다. 0.5배 부근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저 PBR 주란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실적이 또 안 나온 종목도 아닙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박자가 다 맞다 보니 제가 이 종목을 강력히 좀 말씀드린 부분이 큰데요. 일단은 금일 이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니다. 실상 배당 때문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때문에 밀린 것 뿐이지 실제로 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앞전고점 돌파 이미 나와야지 정상인데 반도체 업황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 갑자기 이제는 좀 전망을 안 좋게 말하는 이런 조사 기관들이 전망을 안 좋게 말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환율 문제, 유가 문제도 있잖아요. 해외 변수도 있다 보니까 시세가 안 나는 부분인데 진짜 1000억 원대 시총 1000억 원대 반도체 장비주들은 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비아트론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비아트론 더 간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같은 반도체 계열에서는 시세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넷은 역시나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눌림 모양 잡고 다시 상방을 한 번 더 튈 거예요. 튀긴 튀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 부분부터는 적당히 이제 정리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로 같은 종목은 아니란 말이지. 우리랑 좀 틀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로가 압도적으로 좀 강합니다. 우리넷은 보조 역할 하는 정도고 그렇지만 우리넷이 다시 한번 눌림자리 잡고 상방으로 가는 거는 변화 없으니까요. 왜냐면 이 종목 제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바닥에 말씀드리고 바로 슈팅이 나왔는데 여하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태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전 고점 돌파 이렇게 흐름이 나왔죠. 이 종목은 제가 할 때 금일부터 천천히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소장으로 매도하셔도 돼요. 쭉쭉쭉 더 갈 걸로 보여지지만 천천히 정리해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태강은 흐름 좋죠. 그다음 컴퍼니 K는 역시에요. 배열이 잘 맞춰져 있잖아요. 21선 지지받으면서 잘 가고 있죠. 여전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9,190원도 넘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다기보다는 뭐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한 5% 정도 밀렸습니다. 5%는 밀렸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아래로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보시면 121선에서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400원 정도? 한 1.5% 정도 많이 빠져도 121선 부근 닿으면 다시 또 슈팅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이 종목은. 밑에서 의도적으로 밀고 여기서 물량 받아먹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민다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이 큰 거죠. 기업의 이런 개별 악재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는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비치어테크. 비치어테크는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앞전고점들 다 나와야 됩니다. 현재 21선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특히 이렇게 오른 다음에 21선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또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다시 5일선 뚫게 된다면 13,000원 이상은 나올 테니까 이때까지 좀 차분히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DB 같은 경우에도 실상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빠지더라도 이 눌림 자리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손절을 좀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이제는 그 악영향을 이용해가지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개인들 물량을 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사실 추매할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지형으로 달려 있잖아요. 추매하시 그냥 한 뭐 세네 달 안 보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딱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 대인바스도 역시 상승 반영으로 가다가 조정을 나왔죠. 조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악영향을 받는데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저는 이 종목 한 7,000원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는 다시 출발 지점이야. 그래서 위에서 혹시 매도하신 시청자분이 있으면 다시 또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대인바스. 그 YW는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시간 끌어서 가져가시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게 소각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1년 내로.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는 넘사벽이야. 진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LG전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민다고? 뭐 밀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조정이 유행이 저점 깨트리고 다시 살려가지고 쭉 가버리는 거잖아. 저점 깨트리고 다시 살려서 쭉 가는 게 유행이잖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완전 틀린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죠? 넘사벽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인간적으로. 지수 연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회의들이 이제 얘네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역량을. 근데 지수가 밀리니까 또 역시나 또 하방 흐름이 또 나오죠. 그렇다고 좋은 모양도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살릴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살릴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렸지만 21선, 5일선이 어쩌면 21선 이탈을 한 번 이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탈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쉽게 살릴 수 있는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중소형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친 종목들은 보더라도 다 저시총주들이에요. 고시총주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전과 달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형주만 주구장창 올라갔잖아. 근데 보면 중저 시총주들이 강세예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매매한다는 건 사실 조금 불리하긴 해요. 그렇다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A전자 같은 종목들은 살아날 만해. 시세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매매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테크.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나 홀딩 하셔야겠죠. 시세가 나올 때까지 홀딩 하세요. 주가 관리 계속 하고 있죠.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코칩. 코칩도 살짝 좀 깨지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깨지는 거지, 개별 종목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에요. 차분히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대차, 모양새로는 이젠 21선 지지받고 양봉으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모습인데, 5일선만 넘겨준다면 강하게 슈팅도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불안한 거는 시장이 좀 더 악영을 봐서 밀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갭까지 메꿀 수 있는 형태라는 거,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여전히 좋아요. 모양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삼천장 제약 말씀드렸잖아요. 삼천장 제약 조심하라고. 이런 종목이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밀리잖아요. 맞죠? 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비유한 게 뭐예요? 삼천장 제약 살 바에 셀트리온 산다. 맞죠? 셀트리온에서 사는 게 나아. 셀트리온 저점이잖아. 그리고 5일선이 21선 넘기기 직전이죠. 전 셀트리온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가격이거든요. 5일선, 21선 넘긴 직후부터는 또 상방 슈팅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이게 시장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개별 종목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악재보다 호재가 만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약을 왜 산지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막 추천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도 말하면 갈 가능성 크거든. 가면 이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회원들 이렇게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종목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삼천전지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저건 사기다. 아니나 달라? 역시 빼잖아요. 이제 저 죽었습니다. 저건 이제 삼천전지하고는 죽었다. 왜 현명한 투자자들은 삼천전지 안 사요. 내가 봤을 때 50만 원도 비싸. 50만 원부터는 나 같으면 30만 원대에서 그냥 팔았을 것 같아. 30만 원도 정말 감사하고 팔았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실적도 안 나온 좀 뭐. 그 셀트리온은 실제가 확실히 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시세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산다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시장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흔들려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셀트리온은 바닥에서 매수했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바닥에서 파동을 보이는 거지 딱히 걱정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와 보이잖아요. 나중에 납작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그냥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많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이게 많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 차트 쭉쭉쭉쭉 내어보면 이게 많이 간 게 아니라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추천했어요. 이 부분 때 제가 추천했습니다. 진짜 영상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 안 갈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차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쁘게 변해요. 이렇게 넓히면 이쁘게 변합니다. 그래서 차트 책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말을 하잖아요. 저자들이 다 사기라는 점. 이때는 몰라요. 이 시기 때는 헷갈려 자기도. 왜냐면 이게 저점 대비 3배나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떨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과 연동해 본다면 이게 더 간단한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차트가 여기에서 보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만약에 나중에 급등이 계속 조금 해서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쪼그라듭니다. 차트 베이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 보면 높아 보여서 안 사거든요.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트 베이스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좀 안 됐어요. 코스피 지수가 H형자가 떴어요. H형자가 뜨면, 보통, 이렇게 뭐, 강하게 뭐, 하방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하방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흰보예요. 흰보 확정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양이면, 가둘이야. 일정 가둔다. 제가 봤을 때 한 4,400포인트에서, 대략 한 5,600포인트 가둘이 될 것 같거든요. 흰보 흐름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확실한 거는 요 근래 빠진 게 굉장히 개파가 크기 때문에 단기전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단기전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지수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 드렸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가져봤는데요. 그리드 위즈. 라는 종목을 가져봤어요. 그리드 위즈가 지금 보면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아침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긴미꼬리로 회복을 좀 해준 상황이죠. 많이 해줬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좀 회복하는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좀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는 이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배열로는 굉장히 좀 좋아요. 단기적인 배열로는 한방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요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잘 들어오거든요. 잡주 빼고는 진짜 정상적인 그 섹터 흐름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리드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 관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태양광 같은 다양한 분산 에너지를 관리하는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 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수요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른 에너지 자원을 더해서 거의 원전 3기 분량에 가까운 가상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점점 포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 중요한 만큼 그리드이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테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배열이 착해요. 내용도 좋지만 차트 베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겁니다. 아마 한 번 더 25,900원 넘길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선 잘 이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나빠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럼 기존 종목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제가 그동안 드린 종목도 꽤 괜찮은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도 위주로 홀딩하셔서 끌고 가셔도 좋은 결과, 추후에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KPF는 뭐 급락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락 때문에 밀린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젠 그 회복되는 흐름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되도록이면 이젠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저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